네, 안녕하세요. 제가 몰랐었는데 영상이랑 싱크가 잘 안 맞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OBS 스튜디오라는 걸로 한번 새롭게 녹음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3년도 6회차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비교 시각화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히트맵을 관계 시각화라고 이제 알잖아요. 근데 히트맵이 이제 이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비교 시각화라고 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비교도 그러니까 변수들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게 비교 시각화잖아요. 그래서 히트맵도 이제 비교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점. 자, 평행좌표 그래프는 각행을 변수별로 선을 매핑시켜 나타낸다. 네, 이게 평행좌표 그래프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죠? 자, 일단 독립적인 이 변수가 세 개가 있어요. 자, 이거 티컨, 기업, 주당순위, 그 다음에 넷 인컴.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쩌고 소득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 A 기업, B 기업, C 기업이 있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 티커의 점수는 이게 80점, 80점, 여기가 뭐 70점, 70점, 여기가 60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C 기업은 티커가 80점이었다고 80점이고 AVG 주당순 이익은 70점. 그 다음에 넷 인컴은 여기 뭐 한 90점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이 선이 여기에 영향을 줬다 이게 아니라 이 티커가 AVG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변수들을 늘려놓고 점을 찍고 그냥 연결을 해준 겁니다. 왜 연결을 해줬냐? 이건 이제 다른 기업들과 봤을 때 이 B기업과 이 C기업을 봤을 때 어? 티커와 ABG가 이런 선일 때 여기를 봤을 때 여기는 서로 반대로 나타나네. 이 변, 이 티커와 ABG가 이런 관계일 때 ABG 이런 관계는 이렇게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건가? 아니면은 A와 C를 봤을 때 어? 제 티커와 ABG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EPS와 넷 인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가? 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사용되는 거고 이제 이 체르노프 페이스라고 있어요. 체르노프 페이스는 자, 이 머리 모양으로 이제 인구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크고 이렇게 작고 이런 걸로 이제 눈으로 이제 뭐 예산 뭐 이거는 뭐 유동 인구 뭐 이런 식으로 뭐 차량 이런 식으로 각 얼굴의 특징을 이용해서 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재밌죠? 네. 그리고 스타 차트는 이겁니다. 레이더 차트랑 비슷한데 이게 모양이 별 같다 해가지고 스타 차트예요.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히트맵은 색상을 부여하는 방법이죠. 그쵸? 색상 하죠. 평행좌표 그래프는 각행을 변수별로 선을 매핑시켜 나타냈죠. 체르노프 페이스는 데이터 값을 얼굴 형태로 표현했죠. 스타 차트는 수치를 별의 개수로 별의 개수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별처럼 생겨서 스타 차트라고 합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이게 뭐 저희가 경제를 공부하는 건지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공부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문제가 나왔어요. 데이터에 대한 비즈니스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자본 수익률이라고 비용 대비 수익률 이런 게 있어요. 빅데이터에서 비용이라는 뭘까요? 데이터가 3V라고 하죠. 볼륨, 크기, 속도, 그리고 variety, 다양성이 있죠. 이게 비용이고 수익은 가치입니다. 그리고 MPV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이 300만 원이 미래에도 똑같이 300만 원이겠지만 그 가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300만 원으로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게 현재면은 미래에는 빵 하나를 못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얻게 될 이득을 현재의 돈 가치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300만 원을 얻었을 때 그게 진짜 300만 원이냐 아니면은 지금의 270만 원과 같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NPV 같아요. 예,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아무튼 비즈니스 기여도는 이러한 평가 지표로 평가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 기여도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 혹은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도를 의미한다. 맞아요. 경영 변화에 따른 비즈니스 효과 지표는 유연하게 변화한다. 그러니까 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AI가 이제 봄을 받으니까 각 기업들에서 AI를 도입한다 같은 그러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데이터의 가치는 투자 요소, 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비용하고 투자입니다. 예. 투자 요소, 속도와 규모는 비즈니스 효과. 이게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설명이 이제 반대로 되어 있죠. 다음 문제 갈게요. 네. 우리가 앞서 봤던 예들인데요. 일단 수동 탐색은 사용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있어야겠죠. 사전 지식 도메인이라고도 하고요. 무작위 탐색은 다양한 조합들을 시험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이지안 최적화는 우리 알죠? 베이지 룰. 이거 결과, 원인, 증거, 원인, 결과, 사전, 사전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좀 잘 이거를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증거. 왜냐면 이게 같은 거거든요. 증거, 결과.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도 저도 더 원활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게 뭐라고 했죠? 사후 확률이죠. 이게 우도, 이게 사전, 이게 증거. 그렇죠? 자, 이렇게 있는데 즉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전 확률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사후 확률을 만드는 게 베이지안 최적화죠. 네, 새로운 퍼 파라미터 값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때 사전 지식을 충분히 반영한다. 그렇죠? 원래 분석가의 경험에 따라 값을 조절하는 게 최적이지만 자동화를 위해 격자 탐색을 수행한다. 자동화를 위해 격자 탐색 수행하는 거 맞고 또는 베이지안 최적화를 수행하는 거 맞는데 원래 분석가의 경험에 따라 값을 조절하는 게 최적은 아니죠. 왜? 변수가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분석가의 직관보다는 이러한 탐색 반복을 사용하는 게 더 최적이다. 네, 자, KS 통계량, 즉 콜모고르포 스미르노프 이름도 어려워요, 그쵸? 참고로 콜모고르프와 스미르노프는 사람 이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딱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 하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집단이 동일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지표다. 그러니까 정교성을 검증을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 이건데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관측한 데이터고 이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형 이상형이죠. 예, 이상형. 자, 이게 뭔 의미냐면은 이 S가 데이터예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려요. 그러면은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죠.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렇게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6분의 1들이 쌓여가지고 처음에 6분의 1,
그다음에 6분의 2, 6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속 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 형식으로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할 겁니다. 이거는 누적 확률이에요. 0%부터 100% 6분의 1이 나올 확률 뭐 이렇게 해서 자 1이 나올 확률 뭐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2가 나올 확률 6분의 2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거 최대 사이거리라고 이 우리가 꿈꾸는 이 그래프와 실제로 나온 이 그래프의 이 최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짧을수록 이 간축된 데이터가 정규 분포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멀수록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도 이 우리가 이 관측한 이 값 함수 그리고 예측한 이 값의 차이에서 제일 큰 값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D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봤으니까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그쵸? 정규성을 검사한다는 말이죠. 비교하는 두 개 집단의 누적 분포 간 최대 거리. 예, 이거 바로 누적 분포죠. 그래서 누적 분포와 경험적 누적 분포 함수를 사용. 네, 실제 이게 이상형이 바로 누적 분포고, 이거 실제 데이터로 한 게 바로 경험적 누적 분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가나다. 이 문제는 약간 문제 오류가 있어요. 이게 두 명의 데이터 분석가 A와 B가 있다. A와 B는 각자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로 했으며 분석 시 10개의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10개의 파라미터를 동시에 설정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10개의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설정했다가 그 비율이 10개의 파라미터가 일정한 비율로 들어가게끔 설정을 했다. 그러니까 층화 K폴드 교차 검증 알죠?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전 강의에 제가 사과랑 배로 예시를 들었죠. 여기는 live once out 교차 검증 이것도 했죠. 그 데이터 1000개 있으면은 1000번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고. 이거는 폴드를 5개로 한 교차 검증이죠. K 폴드. 근데 5개로. 얘는 부트스트랩은 알죠. 복원 추출. 층하 K폴드 교차 검증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10개의 비율로 10개의 변수를 일정한 비율로 넣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걸까요? 10개의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설정을 한다는 게 10개의 파라미터가 랜덤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인가요? 각자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한 거는 각자 다른 모델을 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각자 다른 모델을 쓰는데 데이터를 10개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저는 너무 어렵네요.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을 썼다? 그러면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죠?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댓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빅데이터 모델링인데 오늘은 여기서 끊고 다음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